안녕하세요, BTV입니다. 많이들 힘드실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들이 어떤 분들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횡보가 길어진다고들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오늘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뭔가 업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정리를 하는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는 좋은데 또 그제 업비트에서 상패. 근데 이거는 진즉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 상황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상패가 떴는데 이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분명히 본인들 지갑에 그대로 있고요. 그 페이코인이라든가 요 4가지, 5가지 상패 확정된 것들은 BTC 마켓에서 그대로 거래가 되고, 또 빗썸에 그대로 있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빗썸 계좌로 옮겨서 그렇게 거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좀 무책임하긴 했죠, 비트 측에서. 아무런 어떤 공지도 없이 이렇게 때려버리면 40%, 50%, 60% 이렇게 떡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는 분들은 되게, 지금 그 코인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들어가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이 천억 이하인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코인 진입을 좀 잘 선별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많은 유튜버들이나 어떤 포털 사이트의 자료들이 많지만, 본인이 조금은 이해도도 높고 본인이 보유한 코인에 대한 공부는 꼭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오늘 시점에서는 제가 그 17일날, 6월 17일날 새벽 3시에 어쨌든 금리 발표를 하고, 또 그날 비트코인 ETF 승인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어떤 생각들은 하는데, 아마 또 연기될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아마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비트코인의 정말 기본적인 가치, 달러의 해칭 수단이 될지, 아니면 금리를 동결을 하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이 오를지 내릴지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어쨌든 시장은 많은 개인들이 참여도 하지만 이 거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런 지금 횡보장에서도 되게 평단을 많이 낮추는 일을 거의 지금 한 10일 정도 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횡보장일 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렇게 정해진 구간마다 일정하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1%, 2%, 2%, 3%, 요 정도 선에서 계속 매수 매도를 하다 보면 평단이 굉장히 낮아지는 스킬이 또 있습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코인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고, 요번 17일을 기점으로 어쨌든 제 생각은 상승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ETF가 어떤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 최초로 ETF 승인이 났고, ETF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고요. 전 세계 그 암호화폐를 투자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어떤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더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해서 자산 운용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ETF 승인이 났고,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일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 증권거래소에 어떤 투자를 해서 거기서 운용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만약에 ETF가 승인이 되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어떤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 증권 거래소를 믿고 자신의 돈을 투자를 하는 것, 자산을 운영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많은 자금들이 자금들이 유입이 되겠죠. 암호화폐 쪽으로. 요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번 하락장 그리고 횡보장에서도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캐나다 최초의 비트코인 ETF인 퍼포스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13일 현재 1962 BTC로 최근 일주일간은 284개가 늘었고 한 달간은 2000개 정도가 비트코인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구매를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단기 급락에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투자 자체는 어쨌든 장기를 보고 투자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런 계속 호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상승으로 봅니다. 상승으로 보고, 지금 뭐 중국발 악재들도 거의 지금 퍼드로 판명이 났죠. 그러니까 너무 대중들을 현혹하는 이런 공중파에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믿지 마시고 그냥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는 게 꼭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상 만드는 시점에서 제가 바이낸스 차트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횡보를 하다가 6월 9일 1시 정도에 지금 여기 31,000불 찍고 지금 시점에서 41,000불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저가 왜 지금 요거를 보여드리냐면, 인생은 약간 좀 타이밍이지 않나, 그런 걸 많이 느끼시잖아요. 타이밍. 제 관점으로는 6월 9일 날 만약에 코인을 처음 접했다, 코인을 좀 뭔가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6월 9일 정도 시점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6월 9일 시점에서 어피트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깔고 돈을 투자를 하신 분이 있다면 아마 좋은 어떤 시그널이지 않나, 그분한테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물려 있잖아요. 마이너스 40%, 50%. 제 생각엔 60%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은 마이너스 40%지만 50%지만 그때도 좋은 시점이었다. 근데 지금 뭔가 투자를 하고 뭐 들어온 시점에 보면은, 제가 한 6월 9일 정도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안정권 안에서 지금 수익도 보시면서 시장을 관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내일 모레 17일 날 그 이벤트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고, 요 하나의 차트를 제가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현재 시점의 에이다 차트입니다. 저한테는 약간 애증의 에이다예요. 이제 요게 이제 에이다 지금 2,000원까지도 갔었지만 지금은 1,795원이죠. 근데 작년 4월이 왜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냐면,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폭락을 했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죠. 근데 작년 4월 기점 비트코인이 600만원 정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많은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들이 성장을 했죠. 비트코인이. 근데 에이다가 작년 4월에 44원이었어요. 44원. 근데 지금 그냥 오늘 관점으로 봤을 때 1795원이니까 41배가 올라갔죠.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2020년 4월 정도에 어피트 어플을 깔아서 봤더니 에이다라는 코인이 있었다. 에이다 코인이 되게 괜찮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근데 괜찮은 코인인 것 같다. 그러면 내 시드가 만약에 1,000만원이었다면 지금 관점에서 얼마가 됐을까요? 그러면 뭐 4억 1,000만원 정도 됐겠죠. 근데 많은 코인을 투자하신 분들이, 아니 이거는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시드가, 여유 있는 시드가 1,000만원인데 처음에 1,000만원 몰빵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전 세계에도 뭐 2, 3%? 1%도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이 1,000만 원이 있었고 내 마음에 또 확신이 있었다. 요거에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44원에 에이다를 사서 10배를 봤어. 아니 5배를 봤어. 자,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던지죠. 10배가 아니라 5배만 수익이 나도 많은 사람들은 던집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은 존버가 답이라는 얘기예요. 존버가. 근데 이 타이밍, 내가 코인판에 들어와서 언제 매수를 해서 코인에 진입을 했는지,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한 번도 좌절을 겪지 않은 분이시죠. 제가 왜 다른 차트가 많은데 에이다를 갖고 왔냐면, 에이다는 굉장히 꾸준하게 오른 코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메이저들이 떨어질 때도 계속적으로 매수량이 나왔고, 또 이렇게 많은 하락이 안 됐던 코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 4월 기준 지금 코인을 산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에이다 같아요. 근데 지금 41배가 올랐지만 많은 사람들이 44원에 사서 220원, 330원, 400원에 던졌다는 겁니다. 그거는 솔직히 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이거 사서 1년 한 2년 있다가 그냥 보자, 어플리케이션도 다 지워버리고 코인은 아예 쳐다도 안 봤다는 사람, 안 본 사람이라면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코인은 타이밍이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와서 이거를 매수했고 또 알아봤는지,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시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제가 6월 9일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이유가 있죠. 저기 6월 9일자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는 제 생각에는 이날 들어오신 분 같은 경우는 한 2년 뒤, 1년 뒤쯤에 보면은 이제 이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좌절을 겪지 않는 행운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6월 9일 시점에 내 돈이 들어가서, 내 시드가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이 행운아이지 않나. 근데 이제 매수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내 여유 자금이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분도 100만 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오르네 하면서 그 위 시점에서 계속 이제 상승 가격도 추면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1년 뒤 시점에서 보면은 그냥 거의 몇 배 오르지 않아. 왜? 추매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익을 버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영상에서도 몇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블록체인은 저저번 달에 하든 내년에 하든 이 암호화폐 시장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대신 확신을 갖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보고 이 코인은 진짜 괜찮겠다. 내 확신이 생기면 그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시드가 1,000만 원 여유가 있으면 1,000만 원을 쏘는 거죠. 그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게 되면 못 버티죠. 그 기간들을. 그러니까 빚 내서 투자하는 거는 정말 하지 마시고, 내가 충분히 요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어떤 금액들, 그리고 내가 좀 아끼고 내가 쓰던 돈을 약간 줄이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시드가 생긴다면 그 정도까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유튜브 차티스트의 영상들을 많이 볼 거예요. 물론 매도량이 많은 곳, 매수량이 많은 곳, 어느 것 많이 던진 곳,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알고 있는 게 괜찮아요. 여기 밑에까지는 이제 안 떨어질 것 같다. 어디를 뚫어야 된다. 이런 저항 구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차트 보시는 분들이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차트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고래들이 이걸 역기용한다니까요. 이 차티스트 애들이 아마 이 정도에서 이런 의견을 할 거야. 그러면 그 반대로 가버린다는 거죠. 선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큰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얼마 사놓고 몇 년 뒤에 까보는 사람들이 수익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도 차트를 막 신뢰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코인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언제 차트 보고 분석하고 원화 최고라고 이걸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리스트들이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매도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건 그거를 고래들은 이용한다는 거. 생각해보세요. 뻔한 답을 갖고 뻔한 답을 쥐고 있는 고래들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역이용해야 자기네들의 수익률이 높겠죠. 어쨌든 지금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메이저 코인들이 아닌 잡코인들을 많이 들고 있다. 그러면 언제 상패 시그널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거래소에 몇 군데나 상장이 돼 있는지, 얼마나 많은 곳에서 매도 매수를 하는지 꼭 체크하시고, 특히나 좀 위험성이 큰 것들은 김치코인이겠죠. 우리나라 코인들, 거래소 상장이 우리나라밖에 안 돼 있는 코인들, 이거는 꼭 과감하게 손절하시는 게 제 생각엔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 오늘 시점 차트예요. 근데 저는 상승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점핑을 할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퀀텀이나 이오스 요런 애들이 가장 먼저 빨리 점핑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갖고 오는 이유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거래량도 굉장히 많고 요게 왔다 갔다를 잘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현재 67,830원인데 예를 들어서 내 평단이 12만원이다. 근데 요거는 전고점이 20만원까지 갔던 코인이에요. 근데 내 평단이 12만원이다. 그러면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5개 정도의 코인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5개 중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비중이 만약에 50% 정도 됐다. 그러면 자, 이번에 점핑을 만약에 할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 5가지 코인 중에 하나를 빨리 익절 구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전체 시드의 10%에서 30%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이게 이런 하락장에는 빨리 내 코인들을 정상 복구, 평단을 낮출 수 있는 비법입니다. 항상 현금 시드를 가지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내 평단을 낮추고 최대한 평단을 낮춰서 상승장에 내가 마이너스 40%든 30%든 50%든 빨리 익절 구간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현재 67,000원 잡고 고점이 20만원까지 갔던 코인이에요. 근데 내 평단은 12만원이다. 그런데 이더리움 클래식을 내가 5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시드 물타기를 하는 거죠. 이제 평단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차트로만 보면은 첫 번째 저항 구간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여기 10만원 언저리, 98,000원, 99,000원 언저리에서 한번 저기에 물린 사람들이 털 겁니다. 한번. 왜? 탈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 시드가 내 평단이 12만원이면 95,000원 정도 언저리에서 맞춰서 던지면 되죠. 자, 전체 풀매도를 해서 그 시드로 다시 나머지 4개를 커버를 하는 겁니다. 이게 펌핑이 들어오고 상승장일 때는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를 다시 전체 풀매도를 하든 아니면 하프 매도를 하든, 왜? 이더리움 클래식이 50%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4개가 뭐 15%, 12%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더클이 펌핑이 되면 얼마? 고점 20만원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풀매도를 하기보다는 250 정도를 매도를 해서 그 250 가지고 다시 하나를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급박하게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어떤 내 평단을 낮추고, 어쨌든 장투를 보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대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놓으면 이거 나중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대응을 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하고. 이더클은 어쨌든 10만원 선, 그 다음 저항선은 12만 5천원 정도, 그리고 마지막은 17만 2, 3천원 정도. 거기에 이 3단계의 저항 구간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매도와 매수가 같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있어요. 여기에 한마디로 그 시체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분들도 탈출을 하려고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 둘씩 정리를 하다 보면 내 평단도 낮아지고 내 개수도 늘리고 바로 대응을 해서 내 익절 구간을 바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혹시 내가 요거를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현금 시드를 만약에 빌려왔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돈은 여윳돈은 빌려온 돈이었다면 바로 다시 현금화해서 그거를 커버하시는 게 아주 현명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2년이고 3년이고 요거는 계속 그냥 감당할 수 있어, 요 정도에서만 하시는 게, 투자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만 하시는 게 너무 현명하고, 그냥 덮어놓으세요. 덮어놓으시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냥 존버하는 사람이 차트를 보는 사람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습니다. 결국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요번에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7일날 상승 시그널이 온다면 꼭 요렇게 대처하시고 대응하시고 빨리 수익 구간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더클을 사랑하니까, 뭐 리플을 사랑하니까, 이오스를 사랑하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메이저 코인들을 손대시고 이번 기회에 잡코인들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그리고 좀 더 내가 10개 이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 5개로 축소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건 코인은 한 서너 가지, 4-5가지가 가장 확신이 있는, 내 자신의 확신이 있는 그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저도 이 다음 영상에서 제가 뭘 알려드리려고 그러냐면,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과, 그리고 제가 이번에 완전히 정리하고 한 5개, 6개 정도로 축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한번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